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부동의 1위가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분이 결혼식 날 그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셨는데 결혼식 날 나한테 잠깐 들렀다 가라 했는데 남성분이 이미 이 여성분한테 완전 미쳐 계세요. 사랑을 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기로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연 이승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륜의 성지, 부동의 1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네. 거긴 어딘가요? 자, 보통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동호회에서 많이들 뭐 하신다는 얘기를 동호회.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우리 흔히 뭐 그 또 중년의 어떤 그 모임이라고 하는 그 산악 동호회라든지 네, 뭐 그래서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떠올리시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동호회를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관악산 같은 데 가면 그 한쪽 그 바지를 걷으면은 에? 한쪽만 걷으면은 그 신호다. 오늘 외롭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 그 1인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무슨 양말을 걸어두면 들어와도 들어와도 된다는 약간 표시 뭐 이런 얘기 듣긴 했었거든요. 뭐 양말도 함부로 빨 수가 없긴 한데 네. 어찌됐든 그 동호회도 많죠. 동호회도 많지만 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부동의 1위가 바로 직장입니다.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지 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나 보죠, 불륜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집 이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원래 우리가 금지하는 곳에서 더 어떤 욕망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고 싶잖아. 싶은 뭐 게. 학교, 네. 직장 이런 네. 데서 네. 일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회사에서 이제 가장 일탈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 사건들이 조금 덜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게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많고 이제 뭐 직장이 잘 안 나가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바람 사건이 좀 불륜이 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들어보면 코로나 때가 오히려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더 좋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어떤 회사는 재택을 하고 네. 어떤 회사는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중간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날은 뭐 바람을 필 수가 없잖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쵸. 근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제 반만 재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 근무하고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반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뜨는 타임이 생겨요. 오히려 더 자유롭네요. 자유롭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오늘은 뭐 출근이야, 내일은 재택이야 해놓고 서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오전에 출근했다가 뭐 남편한테는 오늘은 출근 날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재택인데 그쵸. 두 분이서 뭐 호텔을 잡으셔서 거기서 각자 벽 쪽에 이제 놓고 화상 일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만나기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분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 부서가 없어지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전출을 나가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는 여초 집단이었는데 이제 거기는 좀 외근 부서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 집단에만 있다가 남성 집단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기도 좀 있게 되고. 꽃이죠. 꽂히죠. 그리고 그 남성분들도 이제 홍일점이 오시니까 확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던 어떤 설렘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다 보니까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근무 시간을 적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월수금 내가 근무하고 뭐 다른 사람 화목토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호감이 생긴 이제 남성분이 생기시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날짜를 맞추면서 이제 점점 근무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처럼 이제 뭐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근무할래? 끝나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친구처럼 지내게 된 거고 이 여성분은 당시에는 미혼이셨어요. 그리고 남성분은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셨지만 유부남이셨고 네. 근데 뭐 처음에는 뭐 호의를 보여주시니까 뭐 선배로서 직장 동료로서 이제 친하게 지내셨던 이제 그러다가 처음에는 차만 마시고 두 번째는 밥도 먹고 세 번째는 술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나서 이 유부남 직원하고 이제 눈이 맞게 된 거예요. 그럼 유부남 직원 아내분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몰랐고 이 유부남 직원분이 뭐 그래도 나름 사내에서 유부남이긴 하지만 그 연예인 이재훈 닮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잘생기셨나 보네. 잘생기셨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사진 봤을 때는 뭐 이재훈까지는 아니었어요. 자고 난 이재훈, 뭐 일어난 이재훈 뭐 이런 느낌이었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준수하시고 유부남이긴 하지만 관리도 잘 되셨고 무엇보다 이제 좀 남자다운 스타일이셔서
이제 리드를 하신 거죠. 선배니까 뭐 오늘은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이제 그 박력에 끌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데이트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이니까 핑계댈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쵸. 오늘은 뭐 외근이라고 하고 두 분이서 드라이브도 나가시고 뭐 호텔 가서 미래도 즐기시고 뭐 그러놓고 나는 오늘 출근했다고 하고 회사에는 재택했다고 하고 이렇게 즐기시다가 네. 뭐 계속 그렇게 지내실 수는 없잖아. 이제 유부남이시다 보니까 이 여성분도 현타가 오신 거죠. 현타 타임이 오신 거고 계속 만날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소개팅도 받으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좀 기간이 길었어요. 코로나 끝날 때쯤 무렵에 그동안 이제 만나셨던 남성분과 이제 결혼을 하시기로 하셔서 네. 이제 그럴 때쯤 되면 여성분도 이제 정신이 돌아오시거든. 그쵸. 어차피 이 남자는 내 사람이 아니잖아. 계속 바람필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결혼할 때쯤엔 좀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하시니까 이 남자분은 나는 싫지. 나는 이미 유부남이고 네가 결혼하면 난 어쨌든 더 이상 잠자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다. 우리 결혼해도 계속 만나면 안 되냐. 나는 어차피 계속 유부남이었고 너가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 이전처럼 계속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성분은 그래도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입장인데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난 그러면 폭로하겠다. 어디다? 회사에다. 또는 남편에다.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본인도 본인 발등을 찍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럼 나 바람 핀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 남성분은 아내분하고 사이가 별로 좋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바람 피시는 분이 아내랑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손해볼 게 없다. 너 내가 결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몇 번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결혼 준비도 하고 웨딩드레스도 보러 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나랑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막 웨딩드레스 보러 갔다가 회사 핑계로 와서 잠자리 가지시고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요구가 무리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분도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드셔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했는데 점점 이런 요구가 이제 짙어지시고 심해지시고 급기야 이제 남성분이 이 아내분의 남편의 연락처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알기 쉽잖아요. 회사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알아내시기까지 이른 거죠. 네. 그래서 급기야 남성분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너 결혼했지? 네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라고 이제 폭로를 하신 거죠. 결국은 폭로를 했네요.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성분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미 두 분이서는 이제 아내분이 용서를 비셨고 뭐 근데 엄밀히 또 따져보면은 결혼한 이후에 있었던 바람은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만났던 남성이 유부남이다. 그런 거죠. 거고 네. 자기는 어찌됐든 결혼 시점 전후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놓고 안 놔주는 것 뿐이지. 그리고 너한테까지 연락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분도 그래 의도는 네가 이제 정리하려고 했던 건 맞으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까지 따지면은 결혼 전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만날 사람이 없죠. 만날 사람이 없죠. 뭐 네. 과거에 다른 남자 만났던 거 따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선회해서 좋게 생각을 하셔서 그럼 알겠다. 너의 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가 이혼은 안 하고 대신 그 사람을 고소를 하자. 괜찮다. 네. 형사 고소를 해서 네.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고 우리 가정은 지키는 걸로 하자. 막 결혼했잖아요. 막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또 이혼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약간 이혼 상담처럼 됐다가 네. 뭐 궁극적으로는 이혼은 안 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니 이 사람을 좀 잡게 도와달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제가 좀 명백하고 상대방의 신상도 좀 특정이 돼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좀 연락을 해서 좀 연락을 하지 말고 이제 각자 잘 살자라고 했습니다. 남성분을 처음에는 이제 설득을 했는데 남성분이 이미 이 여성분한테 완전 미쳐 계세요. 사랑을 한 거야.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이제 자기는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고 한 2, 3년 정도를 뭐 거의 일주일에 며칠씩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는 거의 이 여성분을 아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혼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딴에는 이 여성분하고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 있다. 재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네가 나쁜 놈이다. 새로 남편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남성분이 이 여자분께 뭐 강요했던 행위들이 강요 혹은 협박 이렇게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였고요. 네. 그런 거를 고소를 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네. 고소를 해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이 됐는데 그분도 뭐 더 이상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 뒤에 상황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벌금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 가족분 이 두 분은 그 뒤에 이제 화목하게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남성분이 다 덮어주시고 그 뒤에는 잘 사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남편분도 충분히 아내의 어떤 정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은 불륜의 성지 부동의 1위 직장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